자, 우리는 286페이지 환지 처분 보실게요.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만 잡으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다. 자, 환지 계획대로 환지 처분하는 거죠. 자, 환지 처분은 무슨 내용대로 한다고? 환지 계획에 약속한 대로 해야 돼. 만약에 환지 계획과 다르게 환지 처분하면 무효입니다. 무조건 환지 계획대로 해야 돼. 그래서 환지 계획에 정한 내용을 개별 소유자한테 뭐 한다고? 통지하죠. 이걸 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리고 통지고야. 알려주고 관보나 공보에다가 그 내용을 뭐하고? 공고하면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 이거예요. 이게 환지 처분하는 절차예요. 환지 처분은 개별적으로 환지 계획에 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알리고 또 그걸 대외적으로 관보나 공보에 뭐하고? 공고하면 그 공고한 날에 다음 날에 자동적으로 환지 계획에서 정한 토지를 뭐한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절차는 보셨잖아. 공사가 끝나면 공사는 무슨 내용들을 해야 돼? 실시 계획대로 한다니까. 끝나면 지체 없이 뭐부터 한다고? 공고를 하고 주민에게 뭐 시켜서? 14일 이상 공람시켜서 필요한 조치를 하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간검사를 받는다 이런 얘기. 중간검사. 그러니까 바로 중간검사 받는다면 틀린다 이 말이야. 수용 방식과 차이점이야. 이 절차를 거친다는 걸 기억하자. 그러면 지정권자는 이 절차가 없겠지. 그 지정권자는 언제부터? 공고하고 환지처분.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중간검사 받고 환지처분. 며칠 이내 한다고? 자, 이런 얘기죠. 우리 교재 한번 보실까요? 뭐 1번 필요 없고 오른쪽 페이지. 환지처분 절차를 봅시다.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 환지 방식으로 밑줄 환지 방식으로 끝내면 지체 없이 관보나 공보에 뭐 해야 된다? 공고 동그라미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뭐 시킨다? 공람 동그라미 며칠 이상? 287 맨 위에 환지처분 절차 보시는 거야. 환지 방식으로 공사 끝나면 지체 없이 뭐 한다? 공고하고 공람시킨다. 아시겠죠? 그 의견을 들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요? 그 이번에 의견 제출하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3번 시행자는 공람기간에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아니면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죠? 거기가 끊으세요. 그리고 밑줄 지정권자에 의한 뭐를 신청한다? 중간검사를 신청한다. 그러니까 환지 방식 절차는 공사 끝나면 바로 중간검사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해서 공람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에 중간검사 신청한다고. 아시겠죠?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3번은 그냥 읽어보면 돼. 읽어볼까? 시행자는 공람기간 내에 신청하거나 그거 읽다 말았네. 신청하거나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 공사를 끝내야 된다 돼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간검사를 신청한다는 건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공사를 끝낸다는 건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는 뜻이죠. 지정권자는 공고 공람하면은 중간검사 없잖아. 그러니까 공사 끝내야 되는 거고 지정권자가 아닌 자는 중간검사 신청한다 이 말이지. 지정권자한테.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4번이 또 우리가 4번 알아야 되겠죠.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 밑줄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 가로밖에 며칠이냐 환지 처분하라고? 60일 동그라미. 환지 방식에 60일이 세 군데 나오는데 오늘 두 군데 얘기했네. 아까 환지 예정지에도 60일 있는데 여기 책에 안 나와 있어 제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요거만 좀 기억하세요. 60일. 자, 그런데 괄호를 보세요. 괄호.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죠. 괄호로 묶어볼까?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어디 보는지 알아요? 287페이지 보는 거야. 양가로 4번. 환지처분 공고 보는 겁니다. 자,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언제로부터 60일이에요? 공사 완료 공고한테. 이거 공고잖아. 공사 완료 공고한테. 이때부터 60일.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지금 두 개 다 물어봤어요.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인 경우 중간검사 받고 60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가로 묶으세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환지처분 방법이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동그라미 거기 1번 통지했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 동그라미 그게 2번. 그 환지 처분하는 방법은 개별적으로 알리고 관보나 공보에 대외적으로 뭐 한다? 공고 이 말이죠. 공고한다.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언제 효과가 발생한다? 다음 페이지 언제 효과 발생한다? 다음 날. 그러면 다음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키워드가 전부 뭐다? 다음 날 찾는 거야. 다음 날 없으면 틀려 이런 뜻이죠. 자,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토지 가진 자에게 평면 환지도 했고 돈 줘서 내보내기도 했고 뭐도 했어요? 입치 환지도 했죠. 요거 얘기하는 거야. 입치 환지는 얘도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한테 평면 환지하는 거하고 돈 주는 거하고 입치 환지인데, 자, 토지 받는 자는 언제 받아? 공고하면 다음 날. 돈 받는 자는 언제 받아? 공고하면 다음 날. 입치 환지 받는 자는 언제 받아? 공고하면 다음 날. 다음 날 빼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다음 날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요 돈 받아 나가는 자는 환지를 정하는 거예요. 환지를 안 받는 자예요. 환지 안 받는 자지. 그러면 이 자는 토지 대신에 돈 받아 나가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 위에 있던 권리 있잖아요. 종전 토지의 권리는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 소멸해야지. 소멸은, 자, 그러면 나는 돈 받아 나가면 내 권리는 소멸하는데 누군가가 이 토지에 또 토지를 받아 들어오겠지. 그 자는 언제 소유권 취득해? 다음 날. 내 땅을 받는 자는 다음 날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내 권리는 다음 날에 소멸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는 오늘 공고했으면 오늘 밤 12시가 되면 내 권리는 소멸. 0시가 되는 순간 새로운 취득하는 자는 권리가 발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소멸은 다음 날이라 그러면 안 돼.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라고 해야지. 때. 전에 끝나는 땡 하면서 많이 연습했잖아. 아시겠죠? 요거 하나 주의하면 된다. 읽어봅니다. 자, 박스 안에 1번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 평면 환지죠. 환지는 밑줄. 그 다음에 괄호로 묶었죠. 뭐라고 묶어야 돼?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그걸 괄호로 묶고 제일 중요한 말이 뭐다? 다음 날 빠지면 틀려. 환지를 뭘로 본다? 종전 토지로 본다. 밑줄. 환지를 뭘로 본다? 실판 보세요. 자, 다음 날에 토지 받는다 이 말이잖아. 이 말을 뭐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다음 날에 환지를 다음 날에 종전 토지로 보라는 거야. 이제는 이 땅을 종전 토지로 보라는 얘기야. 이해가죠? 그러면 이 말은 여기 있던 권리가 이제는 다음 날에 이 땅으로 전부 넘어온다 이 말이잖아. 이 토지로 넘어온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환지 계획에서 괄호로 묶어야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란 말은 돈 받아 나가는 토지 권리죠. 그럼 그 권리는 뭐 해야 돼? 소멸해야지. 소멸. 맨 끝에 소멸 동그라미. 근데 소멸을 언제 소멸한다?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다음 날 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다음 날 하면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그건 안 읽어봐야 되고. 2번. 자, 이번에는 이제는 토지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채비지 받는 거죠. 언제 받아? 다음 날. 채비지는 아니군요. 채비지죠. 입찰한 지가 아직 안 나왔나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뭐 2번 채비지 봅시다. 우리는 지금 토지 소유자가 받는 건 요 세 가지고 채비지하고 보리지는 토지 소유자가 받아요. 얘는 시행자 가져가는 거. 얘는 누구 거예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얘는 시행자 거고 얘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야.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가져가는데 둘도 언제 가져가? 다음 날에 가져간다 이런 뜻이죠. 2번 채비지는 시행자가 밑줄. 채비지 동그라미. 보리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보리지 동그라미. 가져가는데 언제 가져간다고?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요거 보세요. 괄호 묶으세요. 이미 처분된 채비지. 아까 기억납니까? 채비지는 예정지가 지정되면 처분이 됐죠. 일반 토지는
예정기 처분 못 하잖아. 근데 채비지는 예정기에 대해서 처분권을 준다니까. 그럼 팔아버렸으면은 채비지를 샀잖아, 누가 예정지 상태에서. 그럼 요것은 민법상의 계약입니다. 채비지 사고 파는 건. 그 요거는 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다음 날에 자동적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이런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등기. 그래서 요것도 다음 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가져가겠지. 밑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걸 기억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이때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박스 안에서 중요한 게 뭐다? 다음 날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두 개를 잡으세요. 아까 그 위에 아까 환지 정하지 않은 종전토지 권리 있죠? 소멸하는 거 다음 날 하면 안 돼. 채비지를 이미 처분된 채비지를 취득하는 건 다음 날이 아니고 이거는 등기해야 됩니다. 채비지를 취득한 자는 등기를 마친 때 그 두 개를 옆으로 빼내든지 해서 그거는 다음 날 하면 안 된다는 걸, 그걸 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또 동그라미 3번에 또 청산금도 확정을 해놨네. 청산금 뒤에 나올 거예요. 일단 놔두고.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교재는 거기 예외적 효가 돼 있죠. 밑에 거기 동그라미 3번부터 보세요. 동그라미 3번. 거기 입체한지 나오네. 환지 계획에 따라 돼 있죠. 환지 처분 받은 자는 돼 있죠. 그 환지 처분 앞에다가 입체란 말을 넣어주세요. 입체 환지 처분입니다. 환지 계획으로 무슨 처분 받았어? 입체 환지 처분 받은 자는 역시 뭐가 중요해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이 중요합니다.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에 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체 환지니까 뭐를 받아요? 집합 건물로 아파트 받겠지. 자, 아파트를 뭐라고 부른다? 가로로 묶어보세요.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뭐? 공유 지분. 요걸 가로로 묶으면 됩니다. 지분을 뭐 한다? 취득한다. 다음 날에 아파트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경우 또 가로 묶어보세요.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 종전 토지에 대한 뭐? 저당권. 종전 토지에 뭐가 있었어? 칠판 보세요. 종전 토지에 저당권이 있었죠? 저당권이 있는데 토지 대신에 지금 아파트를 받았잖아. 그럼 이 저당권이 아파트로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넘어오겠지. 언제 넘어와? 그러니까 전부 권리가 다음 날에 넘어온다는 거야. 토지 받으면 다음 날에 토지로 넘어오고 아파트를 받으면 다음 날에 아파트로 넘어온다 이 말이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언제?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부터 또 가로로 묶어볼까?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까지 묶어주시고 밑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해갑니까? 저당권은 아파트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언제? 다음 날 키워드야. 그 박스 아래 다음 날 하면 안 되는 거 두 개 잡으라고. 자, 그 위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자, 그거는 이제 한번 보실 텐데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원칙이 환지처분 공고하면 다음 날에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로 넘어오죠. 아파트로 넘어오죠. 이게 원칙이잖아. 그런데 예외라고 하는 건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로 안 넘어오는 게 예외야. 넘어오는 건 원칙이고 안 넘어오는 건 예외야. 그러면 안 넘어온다 말은 무슨 말이냐? 안 넘어온다 말은 종전 토지에 그냥 붙어 있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공부한다? 환지 처분을 했지만 공고를 했지만 안 넘어오고 종전 토지에 그냥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다는 걸 우리는 존속한다고 그래요.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권리도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새 땅 받았는데 새 땅으로 권리가 안 넘어오고 종전 토지에 그냥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게 지역권 있잖아요. 이 지역권은 사람을 위한 권리요, 토지를 위한 권리요. 얘는 토지를 위한 권리잖아.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 내 땅이 맹지니까 지역권이 필요한 거지. 사람을 위한 권리가 그 토지를 위해서 지금 승역지가 존재하고 요역지가 존재하는 거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요 지역권이라는 놈은 그 땅이 아니면 필요가 있어 없어? 그 땅에는 필요가 없어. 내 땅은 종전 토지는 맹지였는데 새로 받은 땅은 맹지가 아니야. 그러면 이 지역권이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환지 처분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그냥 종전 토지에만 한다? 존속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종전 토지에 뭐 한다?
존속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존속한다. 근데 문제는 개발 사업하면서 내 땅을 그대로 받았어. 맹지인 토지를 그대로 받았어. 근데 개발 사업하면서 도로가 뻥 뚫려버렸어. 더 이상 맹지가 아니죠. 그럼 지역권이 필요가 있어 없어? 그때는 필요가 없는 거야. 예외적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행사할 이익이 없어져 버렸죠. 지역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게 맞는데 행사할 이익이 없으면 이때는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이 소멸하는 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야 예외. 원칙은 종전토지에 존속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으면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은 아까 하셨죠. 여기 똑같아. 소멸 두 개다. 언제 소멸해? 공고한 날이 끝나는 때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지역권부터 먼저 볼까? 우리 책에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보고 계시죠?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지역권 동그라미. 지역권은 밑줄. 종전토지 어떻게 한다? 존속하는 것이다. 환지처분이 있어도 종전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예외가 있네.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괄호 묶으세요.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요거는 밑줄.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다음 날 하면 안 돼. 소멸한 소멸 동그라미. 그러니까 소멸이 두 개가 나오네. 아까 돈 받아 나가는 토지의 권리도 소멸했죠. 지역권도 행사할 이익이 없으면 소멸하죠. 물어봅니다.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지역권은 소멸한다고 했어. 엑소 소멸한다고 그러면 안 돼. 종전토지에 존속한다고 그래야지. 소멸을 언제만 소멸한다고?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 1번은 뭐냐? 1번으로 올라갑니다.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죠. 행정상 재판상 처분 괄호로 묶어주세요. 어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거 돼 있죠. 또 괄호로 묶어주세요. 전속이란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전속하는 거. 이 말이 빠지면 틀려. 자, 환지처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상 처분, 재판상 처분입니다. 자, 행정상 처분, 재판상 처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 종전토지에 뭐 하는 거라고?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이에요. 전속하는 거. 전속 아시죠? 전속 모델 이렇게 얘기하잖아. 전속 모델. 아시겠죠? 전속돼 있다는 건 이 종전토지에 오로지 필요한 처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종전토지가 아니면 이 처분은 필요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상 처분을 했잖아요. 행정상 처분. 우리 관리계획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관리계획 행정처분이에요 아니에요? 구속력 있어 없어? 있지. 행정상 처분이지. 행정처분이잖아. 관리계획으로 이 동네 용도지역을 정해준 거야. 용도지역을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정해줬다고. 응? 전용 주거지역. 그럼 이 전용 주거지역은 이 토지이기 때문에 필요한 처분이지. 내가 다른 토지 받아가 버리면 이게 전용 주거지역이 따라와 안 따라와? 그리고 이런 처분을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행정상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토지가 아니면 필요가 없잖아. 자, 내가 가지고 있던 종전토지에 살인사건이 벌어졌어. 그래서 폴리스 라인을 쳤어. 출입하지 말라고. 재판상 처분이 떨어졌어. 출입금지 가처분 떨어졌어. 그럼 내가 다른 땅을 받아갔어. 내가 새로 받은 땅에다가 출입금지 가처분 합니까? 살인사건이 여기서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처분은 종전토지에 뭐 하는 거? 전속하는 재판상 처분이에요. 행정상 재판상 처분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이 말이 빠지면 틀리는 거야. 전속하는 처분은 내가 새로 받은 토지로 넘어올 이유가 없잖아. 그래 환지처분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는 건 그대로 있는다는 거야. 그대로.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근데 만약에 종전토지에 전속하지 않아. 전속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안 냈어. 지방세를 안 내가지고 내 부동산에 압류가 됐어. 달수구청에서 나한테 압류를 한 거야. 내 땅을. 그럼 내가 다른 땅 받아갔어. 이 압류한 거 따라와 안 따라와?
이 압류는 이 토지에 전속된 게 아니잖아. 내 재산을 압류하는 게 목적이지. 돈 받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 이거는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새 땅 받으면은 넘어와, 안 넘어와? 내가 먼저 와, 지가 먼저 와. 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언제 넘어온다고? 다음날 넘어온다고 그랬잖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는 무슨 말이 빠지면 안 돼?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 이 말이 빠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것은 환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쭉 예를 들어 드러났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지처분 효과에 예외가 두 가지가 있네. 지역권하고 뭐하고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뭐하는 거? 전속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뭐 이제 환지 등기 있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 그닥 물어보는 내용 아니고요. 다음에 한번 보면 되고. 오른쪽 289 7번 용익권자를 위한 보호를 위한 권리 조정. 앞에서 예정지 지정받으면 임대료 증감 청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아까 이걸 준용한다 이런 뜻이야. 예정지에서는. 읽어봅시다. 1번 임대료 증감 청구 있죠. 밑줄. 제목에 밑줄. 넘기세요. 2번 권리 포기 등 있죠. 밑줄. 우리가 권리 조정은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조정해서 계속 사용하는 방법.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권리를 뭐한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권리를 포기해버리죠. 그 내용이에요. 야, 어디 안경을 바꿔야 하나? 이게 잘 보였거든. 이게 잘 보였는데 이제 안 보여. 참,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여요. 이건 젊은 사람이 그런 거 아니야? 멀리 있는 거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거 잘 보이는 거. 그럼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젊어지는 것 같아요.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봅시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 또는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역 이용이 증진되거나 방해를 받아서 개발사업 함으로써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종전의 임대료, 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 불구하고 당사자는 밑줄 계약 조건에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밑줄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감 청구니까 일방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토지 소유자는 뭘 청구할까? 정을 청구해, 감을 청구해. 올려달라고 하겠지, 토지 소유자는. 그럼 아까 갑은 뭘 청구할까? 깎아달라고 하겠지. 그래서 증감 청구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넘겨봅니다. 넘겨보세요. 2번 당사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의무를 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택도 없이 요구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말이에요. 이 권리 행사는 며칠이냐라고 효력 발생하고 여기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부터죠. 밑줄 60. 환지처분 공고된 날부터 60일. 아까 그럼 예정지는 언제부터?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렇게 해야지. 내용은 똑같은 거야. 예정지는 효력 발생하고 60일이네 하고 환지처분하면 공고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아까 예정 우리 환지 방식에 60일 세 군데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 60일 이제 세 개 다 나왔네. 자, 두 번째 권리 포기할 수 있죠. 개발사업 시행으로 지역권, 임차권 밑줄 그으세요.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이럴 때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뭐한다? 해지해버릴 수도 있다. 2번. 자, 요때는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손실보상 문제가 생긴다. 손실보상.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하여 줄 것을 밑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토지 소유자가 돈 주면 받아 나가야 돼. 돈을 줘도 시행자한테 청구해야 돼. 소유자 주면 받아 나가면 돼. 그런데 소유자가 안 내주죠. 그래서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 시행자에게 청구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상권 행사죠.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자, 당연히 자기가 줄 돈을 준 게 아니고 대신 줬잖아요. 해당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 있죠. 이 자에게 밑줄 구상할 수 있다. 자, 손실보상의 구상에 관해서는 쭉 적어놨죠. 근데 뒤에 것만 읽어봐도 시군구에 뭐하고 위탁. 시군구가 받아주면 몇 프로 떼어주고
4%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권리행사 기간은 60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까 권리 이 두 가지 있었잖아요. 안 지웠네. 아 지웠나. 그 두 개 다 60일이나 한다고. 공월부터 60일 똑같은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청산금이 또 나오죠. 청산금을 한번 볼까?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볼까요? 청산금 산정 기준.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이 있다면 종전 토지에 대해서 종전 토지뿐만이 아니고 환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죠. 위지면 토수리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청산금 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고 2번 결정 심청 이렇게 돼 있죠. 결정 시점 청산금은 밑줄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 동그라미 결정 동그라미 밑에 3번부터 먼저 보세요. 청산금 징수교부 시기 돼 있죠. 시행자는 밑줄 환지 처분 공고된 후 확정된 청산금 확정 동그라미 그 확정에 적으세요. 다음날 아까 앞에 있는 있다고 안 나왔는 모양이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청산금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종전 땅하고 새로 받는 땅을 감정 가격을 비교하는 거잖아. 종전 땅은 실시계 인가 시점을 해가지고 평가하고 새로 받는 땅은 환지 처분 시점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거든. 그러면 청산금 결정은 환지 처분을 하기 전에는 청산금 결정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하기 전까지는 새로 받는 땅에 감정가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환지 처분 하는 때 이때 청산금을 뭐 한다는 거예요? 결정한다는 거야. 결정. 아시겠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결정된 이 청산금이 언제 확정이 된다는 거야? 환지 처분 공고를 하면은 다음 날에 그 청산금이 뭐가 된다고? 확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결정은 언제 하고 환지 처분할 때 하고 그걸 대외적으로 공고하면 다음 날에 금액이 뭐가 된다고? 확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 시점과 확정 시점이 달라요.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교부한다며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교부한다며 그러면 언제부터 징수교부하는 거야? 다음 날부터 하는 거죠. 아시겠죠?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교부하여야 한다. 이해가 됐어요? 결정 확정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문제는 환자 안 받는 자 있죠? 환자 안 받는 자. 환자 안 받는 자는 종전가하고 새 땅을 비교해서 청산금 결정하는 건데 새 땅을 안 받는 자는 이 환지 처분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환지를 안 받는 자는 환지 처분하기 전에 미리 줘도 돼 안 돼? 되지. 앞에 땅값만 평가해서 주면 되잖아. 그 얘기예요. 다만 두 번째 줄. 자 30조 동해 등에 따른 환지 제외. 31조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자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죠? 환지 안 받는 게 두 가지 있었잖아. 면적이 작아서 시행자가 쫓아내는 거 직권으로 소유자가 원해서 환지 아닌 거 두 가지가 있잖아. 그 얘기예요. 어쨌든 환지 안 받는 자 이런 뜻이죠. 이런 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 그걸 괄호로 묶어볼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여기에 대해서는 밑줄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본래는 언제부터 징수교부하는 건데 확정 다음 날부터 하는 거죠.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하는 거잖아. 근데 환지 안 받는 자는 미리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미리 줘야 된다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환지 안 받는 자는 다음 날부터가 아니고 미리 줄 수 있으니까 미리 주려면 청산금을 미리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지 안 받는 자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주려고 하면 결정해야 되겠지. 그래서 환지 안 받는 자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줄 때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위에 올라가 보세요. 위에 결정 시점에 다만 있죠. 결정 시점에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등 괄호 묶어주세요. 얘는 밑줄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그게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뭐 할 수 있다? 밑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산금 결정 시점은 원칙이 언젠데? 환지 처분 할 때. 환지 처분 하는 때 결정하는 거라니까.
근데 환자 안 맞는 자는 미리 줄 수 있잖아. 미리 주려고 할 때,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아시겠죠? 미리 주려고 할 때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2번 내려갑니다. 청산금의 분할징수 분할교부 있죠? 우리 공법에는 돈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원칙이야? 현금. 현금이 나오면 원칙이 뭘까? 일시불. 아무 말이 없으면 일현금 일시불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산금은 입법이든 정비법이든 다 뭐가 인정된다? 분할징수, 분할교부가 다 인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아예 대통령령으로 못을 박아놨어. 이자를 붙여서 분할징수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나중에 정비법에 가도 분할징수 지급이 나오거든. 그거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돼. 안 내면 어떡할까? 강제징수 들어가겠지. 이제는 강제징수는 우리가 국가가 만약에 시행자면은 국세천합, 지자체가 시행자면은 지방세 천합 처분에 의해서 강제징수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행정청이 아니면은 강제징수 안 되지. 누구한테 위탁해? 시장군수, 구청장. 그럼 시군구가 지방세 천합 처분해서 강제징수에 받아주죠. 그러면 얼마 수수료 떼어줘? 그 얘기라니까 그 얘기. 이거는 읽을 필요도 없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우리가 하나 더 볼 게 남은 건 채권이 하나 남았어요. 298페이지. 근데 채권은 우리가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기로 약속을 했지요. 우리 개발법에는 채권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무슨 채권? 토지 상환채권이라는 게 있었죠. 자, 두 번째는 무슨 채권? 도시 개발채권이라는 게 있죠. 개발채권. 우리 공법에 채권 4개 공부하는데 개발법에 2개가 나와. 채권은 우리 시험에 4개 중에 채권은 매년 한두 문제는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이는 5월달부터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개발법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정비법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녹화가 연결되기가 좀 그렇죠. 그러면 일단 녹화를 끊고 1분만 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